자, OCI가 오래간만에 변동성이 확장이 됐어요. 음, 일단은 강제노동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제 유럽연합이 강제노동금지법 등으로 인해서 중국 신장 지역에 폴리실리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OCI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해서 쭉 봐야 되는데 정책적인 기준에서도 다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8월 5일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뭐 합성한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아마 애널리스트 누군가가 이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제목에. 그래서 화두가 된 게 이제 8월 5일부터 묶어서 이렇게 본 거고 뭐 그 이전부터 사실상은 이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이 시장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뭐 여전히 강하다. 조금 눌리면 이제 정점에 달해서 끝난 거냐. 뭐 별의별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포탈에 뒤지시면 이제 8월 5일부터 이렇게 묶어서 화두가 됐는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이제 이 종목군들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OCI의 조정폭이 좀 있어서 우리가 OCI를 전체 등락률 범위에서 빼놨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LG화학을 비롯해서 또 전체적인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태양광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방산 쪽이 요즘에 조금 힘겹긴 하지만 그 순환성으로 계속 돌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방산이 또 월등히 강했고 오늘 기준에서는 또 2차 전지 중에 에코프로의 강세, 세비캠의 강세, 폐 배터리 관련주로 묶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 4.36, OCI가 15% 수준의 변동, 15%대까지 올라왔죠. 그 변동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이제 계좌 수익 범위를 좀 잘 이끌어주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 하반기 이제 4분기에 접어드는 그 시점이 됐는데 4분기 기준에서 IT, 자동차, 화학의 기본적인 주력주 설정 범위를 좀 잡아놓고 저것을 우리는 이제 실적주로 기준을 설정한 거죠. 그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부분에 정책주들의 기준을 미국 쪽의 정책주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정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3월부터 8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유가증권 시장의 등락률 대비해서 이제 월등한 시세 흐름이 연출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월 달에도 이런 흐름은 마찬가지로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9월의 기준에서도 이제 오늘 원고 작업 하실 때 9월의 기준에 이제 8거래일이 아니라 9거래일이겠죠. 9거래일의 기준에 뒷페이지에 일단 IT를 빼죠. 태조 이방원의 태양광 방산 2차 전지만 넣고 그리고 1조 미만이라는 단어도 뭐 금양이나 코스모화학은 굳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1조 미만도 금양 코스모화학을 빼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기준에 가로하고 폐 배터리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9거래일 동안에 개장 전에 이렇게 오픈해드린 종목에 하나솔루션이 가장 많이 이 기준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도 기준이 많이 잡혀 있었어요. 방산 중에는. 그리고 뭐 IT 부분을 빼자 그랬어요. 그냥 LG에너텍의 추세 강화를 뭐 충분히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태양광 방산 전지 기준 IT는 주력으로 잡기 때문에 IT는 주력적으로 빼놓죠. 그렇게 해서 표작업은 태양광 방산 2차 전지로 이제 묶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2차 전지는 가로하고 폐건 배터리 이렇게 해놓을 거고, 그렇게 해서 성일하이텍이 됐든 시가총액 이제 1조를 훌쩍 넘긴 금양이 됐든 등락 유례 범위의 종가 기준과 고가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으면 시장 대비해서 주력주 이렇게 채워놓고 나서도 월등한 강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뀝니다. 많은 게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 부분도 뭐 밑에 단타페 배터리 기타 이거 빼고 또 위에 IT도 빼고 수익 종목 기준에 나머지 세 개만 기준을 잡아서 평균치 내서 당분간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 범위의 기준을 날짜별로 계속해서 노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좀 더 차트 보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OCI 부분이 2000년대 차트 보고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긴 한데 2020년부터 해서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선의 열기가 고조되고 민주당 쪽이 소폭 우위가 잡힐 때, 그리고 우위가 안 잡히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잡았을 경우, 집권을 했을 경우에 그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을 미리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관심도가 형성이 됐었고, 결론적으로 전기차 테슬라의 폭발적인 시세, 그에 연동된 2차 전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제 그 15년 된 그 회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이 2차 전지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2차 전지는 뭐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상은 정책의 기인에서 이제 움직임 보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책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2차 전지가 뭐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린다, 뭐 끝내준다, 완전히 자기 세뇌에 빠져 계시더라고. 저보다 조금 나이는 젊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아까 이제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도 냉정하게 보자라고 했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설정 그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기 시작했는데 95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 실적 자체가 안 나와요. 가끔 한번 뭐 영업이익 흑자 나오고, 그리고 무너진단 말이야. 아, 세비캠 축하드립니다. 세비캠을 잠시만요. 아까도 에코프로 놓고 하다가 문자 보내려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세비캠의 2차 문자 이후에 3차 문자가 이제 발송이 돼야 돼요. 60만 3천원, 3천원에 2%면 60만 6천원. 세비캠 60만 6천원, 16만 6천원에 매수엔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5% 또 편입할 수 있는 걸로 비중 그대로 10% 유지하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18만원 일단 유지, 그리고 일단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거래를 수반시킨 상태에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변동이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재차 강도 있는 흐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세비캠 문자 또 발송해요. 없으신 분들 편입 기준 설정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뭐 문자 또 나갔다는 건 뭐예요? 유지 전략. 유지 전략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설정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제 OCI로 다시 넘어가서 OCI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거기서부터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의 95년부터 영업이익 흑자가 안 나오던 것이 정책 하나 바뀌면서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시가총액이 120조에 달하는데 100조를, 그러니까 월등히 넘어선 그 상태에서 영업이익 1조, 2조 나오는데
야,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주가가 밀리질 않아요. 신규 상장 주식 기준에. 그리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의 인덱스 쪽은 뭐 인덱스는 펀드멘탈 무시하고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으면 무조건 매수하잖아요. 그 인덱스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매수 강도.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이 정책의 기준이 저평가를 논해서 들어갈 위치는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OCI 설명드릴 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일시적인 그 현상이 나와서 진짜 95년부터 IPO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LG에너지솔루션 결국은 2020년도에 물적 분할 결의를 하고 물적 분할 결의하고도 주가는 폭등을 했어요.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 빠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위치인데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붙어 있다. 그건 실적주가 아니다. 사실상. 성장주라고 표현하지만 너무 프리미엄이 높다. OCI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좀 어찌 보면 반대의 그 흐름의 기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그 OCI가 제가 지금 약간 말을 약간 횡설수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장중에 이렇게 녹화하다 보면은 종목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하다 보니까 새벽에 문자 보내고 나서 이제 추가 급등 나오고 이런 거 또 성일하이텍 뭐 에코프로 봐야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좀 그래요. 그래서 OCI가 오늘 문자 나갔는데 추가 문자 또 나갈 거예요. 지금 11만 9천 9,500원 공방이잖아요. 또 그 기준에서 11만 9,500원 12만 원 공방이 나오면 12만 원 공방이 나오면 신규 편입자 재차 추가 편입 5%더 들어가는 걸로 20% 이상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신규 편입자 없으신 분들 계속 사시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10만 9천 원, 11만 2천 원 뭐 이렇게 계속 나갔고, 그러니까 뭐 지난주부터 그 이전부터 뭐 같이 하고 싶은데 종목이 물려서 종목 다 갖고 오세요.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싹 정리하고 주력주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의 비중 설정해서 이렇게 수익 좀 내시자고요. 그 아빠님 같으신 경우에 21년도 9월 28일 날 전량차익 실현, 뭐 전량인가요? 절반인가요? 하여간에 그리고 또 재편입. 그리고 나서 또 6월 달에 또 차익 실현을 또 하십니다. 응? 아빠님. 이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나서 그러면서 다시 2차 전지부터 해서 전부 그냥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때죠. 하나솔루션부터 해서. 그러다가 시장 붕괴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무너지고 7월 초순까지 뭐 헤매일 때 그때 뭐 동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갔어요. OCI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4만 1,000원 찍었던 주가가 3만 800원까지 순식간에 3만 800원까지. 그러고 나서 3만 800원부터 지금 뭐 폭등인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그 OCI 부분이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는 체감 운동은 달라요. 시장 바닥 찍고 나서 저점 대비해서는 추세적인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못마땅한 게 하나솔루션처럼 고점 찍고 눌리더라도 고가를 유지하면서 다시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얘는 고점 찍고 조정폭도 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실적을 맹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이 정책 안에 때문에 그 엄청난 실적이 나와요. 그걸 못 믿더라고. 어제 이제 대화를 나눈 분은 아니 얘가 성장하려니까 했지. 트럼프가 있어도 얘 그냥 테슬라가 강세를 떴을 거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또 수익을 내셨어요. 몇십억 수익 내서 뭐 세금 25% 내고 다 하셨는데 그게 테슬라가 뭐 트럼프가 있었어도 어차피 전기차가 대세니까 잘 갔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2020년부터 본격적인 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이 승기를 잡았을 때 기준의 랠리가 나왔던 거고 민주당이 안 됐으면 제가 볼 땐 꺾였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되자마자 탄소배출권 또 얘기하면서 친환경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을 그쪽에서 받잖아요. 그 보시면 OCI도 똑같아요.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이 돼서
IPO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적자면은 IPO를 해서 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자금을 집행하는 쪽, IPO에 돈을 넣는 기관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명분이 있어야 편입을 하는 거죠. 적자 기업을 성장성만 보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배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이 나와야 된다. 얼마라도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IPO를 못하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95년부터 지금까지 못하다가 20몇 년 만에 지금 IPO를 한 거예요. 실적이 나와서 실적 그전에 개뿔 나오지도 않아. 하나솔루션의 태양광도 마찬가지였고 OCI도 보시면 대규모 적자였어요. 사실 적자였는데 결론은 2020년도에 적자 규모 확 줄어들고 2021년도에 그 말 같지도 않은 순이익이 저렇게 발생돼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영업이익 6천억, 순이익이 6,500억이면 PER이 몇 배입니까? 3배, 4배가 뭡니까? 3배, 4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평가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 HMM이나 시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실적이 뭐 어마어마한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왜 얘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못 내냐면은 낼 수 있어요. 2020년도에도 엄청난 강세를 띄었으니까. 그건 차트 보고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야, 내년 실적이 과연 이게 또 나올까? 왜냐면 정책적으로 뭐 육성을 시켜주더라도 그것도 뒤에 나오는데 친환경을 표방했을 때 전통 에너지 업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아요. 영국 쪽에서도 야,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장난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러시아발 천연가스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탄소 배출권 뭐 어쩌고저쩌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전통 에너지들이 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버겁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공급도 줄고 그 이제 태양광 쪽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쪽도 솔직히 공급을 원활하게 되지를 못하고 거기에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큰 매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아. 그러니까 저 정책으로 인해서 저렇게 실적을 낸 부분이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 고민을 했을 때 유지가 될까? 아마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래서 기본적인 그 화학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태양광의 엄청난 실적 개선폭을 만끽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기업 구조 자체를 지배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죠. 지금 뭐 경영권 승계 작업 중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는 하나솔루션과는 또 다른 차이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하고는 또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추세 부분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출액 기준의 설정 범위,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기준의 설정 범위, 컨센서스 시계를 보시면은 전망치가 낮아지진 않아요. 뭐 IT나 이런 쪽처럼 그렇지만은 또 크게 상향되거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굉장히 매집이 크게 유입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실적 개선 폭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6월 달에 이 재판을 졌어요. 2015년부터 진행했던 행정재판. 그러니까 미국의 환경청이 과도하게 이제 이 전통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과하게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정당한 거냐라고 했을 때 월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가 강세일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2차 전지도 주가 강세일 때는 여러 가지 뭐 호재성 내용들이 야, 배터리 관련해서 뭐 계속 나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실질적인 시세로 완전하게 안착이 되느냐 기준은 이제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의 워스트 버지니아하고 EPA가 소송한 거, 그러니까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미국 17개 주 그리고 2개 석탄 회사가 미국의 환경청 EPA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었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 2015년도에. 그게 월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월권이다라고 해봐야 지금 정책이 뭐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릴 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국민이 뽑아줬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런 부분이 계속 화두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폭이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실적 이슈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왜 얘는 이렇게 못 갈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띄엄띄엄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처럼 그 분위기가 제대로 또 한번 조성이 된다면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자만 4번 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문자를 발송하는 거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 오늘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3위예요. 에코프로 다음으로 놓여져 있어요. 우리 종목이 지금 거래대금 삼성전자 원체 이제 뭐 시가총액 크고 에코프로, OCI, 금양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개별 매매를 좀 많이 하셨던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분들. 결론은 지금 11만 9,500원을 넘기는데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서 넘겨주면 더더욱 좋을 텐데 뭐 프로그램 이외의 자체적인 수급 범위에서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 선호 창구 키움의 매도가 한 8만 주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12만 원의 매수 잔량이 형성되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문자 5번째 문자 나갑니다.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예를 들면 미래나노텍이 우리가 처음 들여다볼 때가 3천억 원대고 지금 5천억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의 개별 매매를 할지언정 또 우리가 들어가서 교육적으로 매매를 할지언정 그 부분이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거는 시가총액이 2조 8천억까지 올라온 이 OCI 예? 시가총액 규모가 있고 오늘 아무래도 잠깐 나고 확인하겠지만은 메이저들의 흐름이 유입됐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뭐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만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 비이성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유의 종목은 일단 아니죠. 그럼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메이저들이 어찌됐건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OCI 같은 경우에 메이저에서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프로그램 이외에도 그 부분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연동시켜서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난 여기 이상에서는 안 살 거야. 오히려 야 이 이상에서는 매수자가 있어 그럼 난 여기서는 일부 덜어낼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대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부분이 한쪽에 이제 집중해서 뭐 방향성을 쏠림 현상을 가져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래가 평상시 대비 터져 있고 지금 거래가 없이 뭐 이 가격에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거래가 없이 한 2, 3% 올랐다가 뭐 밀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오래간만에 자체적인 거래도 터졌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기준에서도 2,400개 종목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차트 부분에서 이제 그 설정을 해드리면 이 그 OCI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이에요. 월봉을 놓고 보실 때 이 OCI가 들쑥날쑥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 따라서 많이 그래요. 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됐지만 2017년도에도 이제 한 차례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이 반짝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판단하는 게 뭐 정책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 친환경을 표방하니까 유리한 거고, 그럼 공화당 때는 죽느냐? 그럼 뭐 기업을 뭐 다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정권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OCI가 저 당시 2017년도 당시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유가의 강세가 나오면 대체 에너지가 부각이 되죠. 유가의 강세 부분이 그냥 강세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시일가스를 써야 된다 한다면 최소 유가가 6, 70불 이상일 때, 그럴 때에 시일가스가 조금 더 싸나? 이렇게 되는 거지. 유가가 뭐 바닥에 있을 때는 시일가스를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태양광을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정책의 힘이 큰 거고. 그래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가의 강세,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에 의한 유가의 강세 때문에 경기 둔화되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게 무너져 내리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게 아니라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봐야 되는 거야. 2차 전지 지금 맹신하는 분들은. 우리가 2차 전지를 매매하잖아요. 근데 맹신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전화 통화했던 15년 된 우리 독립하신 회원님은 이런 것도 얘기하면 그건 OCI고요. 2차 전지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건데 이렇게 지금 이제 자기 세뇌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위치는 이거란 말이죠. 갑자기 또 확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날아가서 2차 전지 날아간 건 이해를 하는데 얘가 날아간 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테슬라 날아간 게 성장성, 끝내준다 전기차가 아니라 그 규모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진짜 매출의 영업이익은 너무 제한적이죠.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프리미엄이 높고,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OCI 범위는 말 그대로 미국의 정책이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고 나서의 오버슈팅 자락까지, 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뭐 이런 식의 기준에,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도 밀려요. 17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저렇게 꺾여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들어올리는데 이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5월에 그때 이제 급등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려.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은 어찌됐든 이번에 그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이왕이면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갔으면 좋은데, 또 꼬리가 아닌 몸통 추세를 타고 갔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과도하게 좀 미끄러졌었어요. 미끄러졌다가 이제 막 제대로 돌려지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봉은 아까 이제 에코프로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은 2020년부터 하나를 잘라주시고,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2021년부터 이렇게 주봉을 잘라주시는데, 지금 딱 먹었다요. 샛별형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쁘게 떴죠. 샛별형이. 오늘 왜 못 사냐 이거야. 주간 거래량을 벌써 다 넘겨버리고 OMA 20MA 거래량도 싹 다 넘기고 이 흐름인데, 갭 상승이 나왔더라도 얼마 2.88. 뭐라 그랬어요? 대밀려서 실패가 되더라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앞전에 5월 말에 이렇게 터져 있던 이럴 때 18%씩 오를 때 거래량 거래대금보다 더 월등합니다. 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집중을 할 때는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요 조금 있으면 대박 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방산주들은 오늘도 훅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돌려놓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3, 4% 올랐다가 밀리니까 막 아찔하죠. 근데 밀려 내려올 때도 마이너스 2, 3%에서 추가 편입할 수 있습니다 해놨는데, 그건 이제 개별 기준이 잡히는 거고, 매수세를 더 안 잡아드리는 이유는 밀리면서 거래가 둔화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치고 들어올리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수급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형주의 기준에 쭉 당겨 놓으면은 그럼 땡큐하게 따라 붙는 거죠.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분할 매수해 가면서. 그 다 비중 채웠으면 유지하는 거야. 차익 실현 언제 하나요? 가지고 갑시다요. 눌릴 때는 한 발짝 뒤로 다시 빠지는 거고.
어쨌든 OCI 기준에 뭐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가 다시 돌리는데 이게 쭉 미끄러졌다가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죠? 14만 2,700원까지 밀렸다가 거래도 5MA, 20MA 거래는 넘기고 저점 대비해서 1.8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14만 7,700원, 14만 6,200원, 그래서 14만 뭐 1,500원이니까 700원 하면 14만 7,000원 정도의 차익 실현한 건데, 14만 7,000원 대비해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세가 돌아지지 않고, 이건 아직도 여전히 관망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더 오르더라도 내일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오늘 편입 기준은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분만 생기면 세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OCI는 이제 그 주봉 기준에서만 좀 잘라서 보여드리게 되면, 일봉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잘라주세요. 일봉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주봉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자를 건데, 아주 기가 막힌 샛별형이 딱 떠줍니다. 7월 이후로 할까요? 7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곤혹스럽게 하던 OCI가 한 방의 흐름에 이런 아주 이쁜 멋진 신나는 샛별형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좀 더 보수적으로 놓고 보시는 경우라면은 일단은 이 샛별형의 이 기준에서 저 윗꼬리 있죠? 윗꼬리 부분이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격적이신 분들의 편입 설정 범위는 이 정도 자락이 될 수 있죠. 11만 5천 원. 오늘 우리가 문자 사인 나갈 때 편입 설정 범위의 위치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저걸 전체를 몸통으로 놓고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위치. 전부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뛰어넘을 때 어떤 거 거래량이죠. 거래일수가 주간 단위에 하루가 더 남아 있는데 이미 거래는 충분하게 터져 있다. 그리고 매직 시그널은 크로스가 발생이 돼 있고, 이제는 크로스가 아니라 꺾임이 발생돼 있고 크로스가 발생될 수 있는 위치고, 영선을 돌파할 수 있는 위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 요 차트 우리 직원분들 넣어주실 때 샛별형까지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시 11분의 기준이죠. 주봉.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서는 그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금 뭐 한시 기준의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 우리 직원분이 좀 잘라주세요. 4월 이후로 이렇게 뭐 일봉에서 잘라서 4월 이후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이날 18% 오른 날 대비해서도 오늘 더 터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추이 부분을 한번 더 기대해 보는 걸로. 그리고 이왕이면 수급이 월등하게 확인되는 흐름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문자 나가는 거는 12만 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대밀리더라도 거기서 편입하고 추가 편입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 밀리면 밑에서 다시 추가 편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보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요 분량만큼 다 보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어찌됐건 함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오세요. 윤정두 검색해서 오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아까 삼성 전기 올려주셨는데 채팅방을 미처 안 보고 있었어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 지나면 우리 직원분들은 요 메인 화면 수익률 고칠 수 있으면 다 고쳐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OCI는 오늘 문자가 4번 나갔고 추가 문자가 12만원 넘기면 또 나갈 수 있다.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면 2%, 1.5에서 2% 단위로 계속 매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는 참 요 갈등 생기게 하네요. 재편입의 기준을. 조금 이따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쭉 뻗어 올라가면은 내일 또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만약에 다시 휘청거리고 흔들리면은 편입의 타당성을 만들어 봐야죠.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텍스트 전략 부분에 이제 OCI 부분, 캡처 부분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OCI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일단은 11만 9천원, 뭐 9,500원, 11만 9천원, 9,500원. 여기서 우리는 고점을 넘기고 12만 원을 넘기고 움직임이 나오면 편입의 기준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비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추가 편입의 기준은 고가 대비, 시가와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이 가격에 내려와서 편입하는 게 아니라 저 가격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때, 최소 5MA, 20MA 이상의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때. 그리고 지금은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다만 이제 텍스트 전략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꼭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1.5에서 3% 혹은 1%에서 2% 이렇게 기준 잡아드려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치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매직 계산기만 올려드리고, 텍스트 전략은 매직 텍스트 전략은 추후에 올리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릴까요? 지금 텍스트 전략 지금 그러면 만들어야죠. 뭐 텍스트 전략 부분을 OCI 9월 15일 자, 이렇게 기존의 OCI 그 한글 파일이 제가 찾았을 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글 파일이 있었나? 있었네. 8월 23일께 있었네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13만 1,000원까지 움직임이 나와 있었을 때의 기준이었고, 지금 이제 15일자 이쪽으로 해놨으니까 스윙 20% OCI 13시 17분 기준, 그리고 삼성전기도 간단하게 들여다 볼게요. 현재가가 11만 9,500원. 그게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합니다. 14.90%. 그리고 우리는 15%까지 최대 따라붙을 수 있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 기준은 시가총액 1주 이상짜리에서의 기준입니다. 교육자료, 방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의 교육자료 같이 섞어서 넣어주세요. PPT에 107 770 2,410억 원의 거래가 터졌고요. 거래대금은 지금 OCI가 3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의 순위가 있으려나요? 있네요. 5, 4, 5, 1, 2, 3, 4, 5, 6, 7, 8, 9위.
시가총액은 9위가 아닌데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프로그램 오이 고점 기준이 일단은 12만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고가가 15.38 그리고 1% 조정은 11만 9천원이 듭니다. 9천원 이탈시 꼭 차익 실현을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7,500원이니까 11만 8천원 이탈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여기를 재돌파했을 때 고점을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는 원래 10% 이상 안 들어가는데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15%까지 들어간다 그 얘기고요. 시가의 3분의 1 지점이 11만 5,700원이니까 11만 6천원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11만 3,500원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기준 거래량은 150만 주 정도면 되는데 오늘은 뭐 월등히 더 터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